지금부터 Diffusion models already have a semantic latent space 논문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iClear 2023에 업데이트된 논문이고, diffusion 모델의 어떤 latent space를 조작함으로써 이미지를 manipulate 할 수 있다라는 연구를 수행한 논문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DDIM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IM은 기본적인 현재 굉장히 널리 쓰이고 있는 디퓨전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기본적으로 어떤 X0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이즈, 가우시안 노이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디노이징을 시켜나가서 약 1000번의 스텝을 거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실제 이미지로 디노이징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DDPM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디퓨전 모델인데요. DDPM과 같은 경우에는 가우시안 노이즈를 1000번의 스텝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디노이징을 시켜서 1000번 이후에 완벽한 리얼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DDIM은 DDPM과 다르게 어떤 특정한 노이즈가 있을 때 그 노이즈를 바로 리얼 이미지로 생성을 한 뒤에 그 생성된 리얼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시점의 노이즈로 다시 만드는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기존 DBPM의 로스 펑션을 리파라메타이즈를 해서 논 마코비안 프로세스로 만든 것인데요. DDPM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T-1 시점의 노이즈가 있어야 그 다음 시점의 노이즈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DDIM에서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전 시점에 계속해서 의존하는 마코프 프로세스를 따르지만 DDIM에서는 이걸 바로 X0 시점으로 넘겼다가 다시 X2 시점으로 돌아가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런 마코프 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것처럼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XT 시점에서 XT-1 시점으로 갈 때의 식입니다. XT 시점은 X0가 리얼 이미지이고 XT 시점은 T 시점에서의 노이즈를 의미하고 XT-1 시점은 한 스텝 디노이즈된 시점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DDIM 같은 경우에는 XT 시점에서 어떤 XT-1 시점으로 가야 하는 노이즈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노이즈를 바탕으로 X0 시점으로 디노이징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XT 시점에서 X0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리얼 이미지가 그렇게 잘 생성되진 않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성된 X0를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XT-1 시점으로 노이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기본 노이즈에서 리얼 이미지, 불완전하지만 리얼 이미지를 생성을 했다가 이 불완전한 리얼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노이즈를 더해서 기존의 노이즈보다는 조금 더 디노이즈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T-1 시점을 생성하는데 뒤에 랜덤 노이즈가 붙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디노이징을 해나갈 때 랜덤 노이즈를 부여해서 모델의 어떤 그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DDI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 노이즈 텀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서 랜덤 노이즈를 사용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하게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리얼 이미지 X0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디터미니스틱하게 이 X0에다가 노이즈를 더해서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로 만든 뒤에 이 가우시안 노이즈를 가지고 DDIM 모델을 통해서 다시 제너레이션 샘플링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면 다시 이 리얼 이미지를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X0 리얼 이미지를 DDIM 그 포워드 프로세스를 통해서 랜덤 노이즈로 만들고 그리고 이 랜덤 노이즈에서부터 다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인버전이 가능하다. 이거를 이제 DDIM 인버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H스페이스 모델에서는 이 DDIM 인버전을 응용해서 실제 리얼 이미지 X0를 어떤 랜덤 노이즈로 만들어서 이 레이턴트로 만든 다음에 그 레이턴트를 다시 X0로 리컨스트럭션 하는 과정에서 뭔가 H스페이스 내에서의 조작을 통해서 이 실제 이미지 X0가 아니라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X0를 매니플레이트 하겠다라는 게 이 논문의 어, 주제입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들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우선 이런 시도는 겐이 뭐 스타일 겐이나 이런 다른 겐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겐 모델과 다르게 시멘틱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니플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미지 가이던스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미지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를 인버전을 시킨 뒤에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피 덕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서 이 강아지를 인버전을 시킨 다음 해피 덕을 인버전 시킨 어떤 레이턴트 두 개를 섞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가 해피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엉뚱한 해피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기존 덕을 인버전을 시켜서 레이턴트로 만든 다음에 이 레이턴트에다가 해피하냐를 클래시파이 하는 해피 클래시파이어를 만든 뒤에 이 해피한 클래시파이어가 이 강아지를 해피하다라고 판단할 확률을 계산하고 그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레이턴트에다가 그레디언트를 직접적으로 더해줘서 해피 덕을 생성해내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 디퓨전 프로세스가 여러 개의 T 시점으로 노이즈가 여러 가지가 쳐져 있는 여러 T 시점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각각의 그 노이즈가 쳐져 있는 여러 다른 시점의 이미지들을 해피냐 아니면 언해피냐라고 클래시파이 할 수 있는 클래시파이어를 완전히 학습을 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디퓨전 클립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를 레이턴트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아지를 리컨스트럭트 하는 과정에서 클립 로스를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가 해피 더그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를 로스로 줘서 이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어, 꽤 잘 작동을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강아지를 레이턴트로 보낸 뒤에 다시 리컨스트럭트를 할 때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하는 게 아니라 H스페이스 내에서 이 happy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의 어떤 벡터 자체를 찾아내서 그 벡터를 더하거나 뺨으로써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이 벡터를 이제 더하거나 뺨으로써 이 강아지를 해피하게 만들 수도 있고 언해피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주된 프로블럼으로 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 DDI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T 시점의 어떤 랜덤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랜덤 노이즈에서 X0 실제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실제 이미지에 다시 노이징을 해서 XT-1 시점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샘플링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디퓨전 클립과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을 해서 원래는 이 레이턴트가 그 기존의 이미지로 리컨스트럭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 레이턴트를 스마일링 페이스가 있는 스마일링 페이스로 리컨스트 되도록 요 엡실론 t, 즉 디퓨전 모델 자체를 파인 튜닝을 시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 시켰을 때 문제점은 이 레이턴트를 스마일링 페이스로 어, X0 시점에 스마일링 페이스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걸 다시 노이징 시키는 과정에서 이 학습되었던 입실론 틸다 t가 캔슬 아웃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마일링 페이스를 가지고 있도록 모델을 파인 튜닝 하더라도 DDIM에서
제너레이트를 하다 보면 일반 그 파인 튜닝 되지 않은 기본 모델이 그냥 리컨스트럭트를 했다가 디노이징을 시키는 것과 파인 튜닝 된 모델이 스마일링 페이스를 만들었다가 다시 노이징을 시키는 것, 요 두 개 사이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입실론 t til다가 기존 입실론 t에 델타 입실론 t를 더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을 때 DDIM 프로세스를 생각을 했을 때 입실론 t 입실론 til다 t와 그 기존 입실론 t 세타 기존 입실론 t 세타와 입실론 til다 t 세타 이 두 개 사이에 어떤 차이가 굉장히 니글리지블 하다라는 것을 띠오렘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서플리멘터리 매테리얼을 보시면 이것에 대한 증명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DDIM 모델 자체를 튜닝을 할 경우에는 어트리뷰트가 생성됐다가 사라지면서 캔슬아웃 되기 때문에 잘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Asymmetric Reverse Process라는 거를 제안을 했는데요. 이 원리는 아까 DDIM이 xt 시점의 레이턴트를 x0로 보냈다가 다시 xt-1 시점으로 노이징을 시켜서 이 다음 스텝을 생성해낸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있었던 입실론 틸다가 캔슬 아웃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똑같은 xt 레이턴트에서 x0로 갈 때만 입실론 틸다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노이징을 할 때에는 입실론 틸다가 아니라 기본 모델 입실론을 통해서 노이징을 시켰을 경우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라 어트리뷰트가 살아있다. 어트리뷰트가 캔슬 아웃 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프로세스를 예를 들어 뭐 DDIM 스텝을 50번 밟는다고 했을 때 x0를 갔다가 xt-1이 되고 그리고 제로를 갔다가 t-2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 어트리뷰트가 캔슬 아웃 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미지에 어트리뷰트가 더 잘 표현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아까 DDIM 식을 좀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 요 PT가 X0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고, 요 DT가 X0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하는 텀이다. 노이즈 텀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워드 프로세스와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모델이 어시메트릭하다. 즉, 백워드 프로세스와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사용하는 모델 자체가 어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어시메트릭 리버스 프로세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H스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아까는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을 했는데 그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 하지 않고 이 H스페이스라고 하는 영역에 어떤 H스페이스라고 하는 영역에 특정 벡터를 더해주거나 빼줌으로써 그 전체 모델을 파인 튜닝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H스페이스는 디퓨전 안에 들어있는 이 유닛의 가장 바텀,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디퓨전 모델이 예를 들어서 xt 시점의 레이턴트가 이 모델을 거쳐서 나오면 입실론 t가 나오고 그러면은 xt-1은 xt와 입실론 t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원래는 이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을 해서 입실론 t가 아니라 입실론 틸다 t를 만들어내게 된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은 유닛을 타는데 이 h 스페이스를 통과할 때 여기에 델타 h만큼을 더해줘서 나오는 요 입실론 t 플러스 델타 아 입실론 t xt 기분 입실론 t xt 기분 델타 h 이 부분을 즉
입실론 틸다 t 세타라고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 전체를 파인 튜닝하지 않고 이 H 스페이스의 특정한 벡터만 더했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뭐 훨씬 좋아진다, 모든 면에서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넷의 기본 구조에서 디퓨전 모델의 유넷은 CNN 그 컨볼루션 모델과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 그리고 어텐션, 셀프 어텐션이 합쳐져 있는 섞여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쪽에서는 64 바이 64 이미지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서는 8 바이 8의 이미지로 굉장히 작아졌다가 그리고 다시 64 바이 64로 이미지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H 스페이스에는 어떤 시멘틱 정보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쉐이프나 어떤 조금 더 시멘틱에 가까운 디테일이 사라진 시멘틱에 가까운 정보들이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어, 바꿨을 때 오히려 로버스트하게 어떤 그 어트리뷰트를 학습할 수 있다라는 좀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유닛을 파인 튜닝하는 게 아니라 이 H 스페이스의 어떤 특정 벡터만을 더하거나 빼서 변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는 우선 same effect, 그러니까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델타 H를 linearly scaling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일링이라고 하는 델타 H를 얻었다면 2 스마일링이 되고 1 스마일링이 되고 0.5 스마일링이 되고 마이너스 3 스마일링이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even with negative scales, 즉 마이너스 3 스마일링을 하게 되면 찡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델타 H를 멀티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델타 H의 0과 그리고 델타 H1이 0이고 델타 H2가 스마일링이라고 했을 때 델타 H1 플러스 델타 H2를 이 안에 넣으면 0하고 스마일링 하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델타 H는 이미지가 디그라데이션, 즉 뒤에서 익스페리먼트에서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엡실론 t 자체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이미지 디그라데이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델타 H 같은 경우에는 디그라데이션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델타 HT 같은 경우에는 어, different time step에 대해서도 consistent한 특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HT를 학습시키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디퓨전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0에서 999까지 1000개의 T 시점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1000개의 델타 HT를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델타 HT가 갖는 어떤 특성은 공통된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 델타 HT를 생성하는 FT를 대신 학습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FT라고 하는 Small Neural Network with Two One-by-One Convolution Network. 그러니까 두 개의 One-by-One Convolution Network로 구성된 이 FT를 학습을 시켜서 어떤 T 시점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그 T 시점에 해당하는 델타 HT를 아웃풋으로 내뱉어주는 이 FT를 학습해서 학습을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로버스트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그 델타 HT를 총 이제 1000개의 스텝에 대해서 더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턴 시점, 그러니까 노이즈 시점부터 제로 시점, 리얼 이미지까지 델타 HT를 전부 다 더하게 되면 오히려 이 이미지가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델타 HT를 노이즈에서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인젝트를 하다가 그리고 이 다음 시점부터는 인젝트를 하지 않고 일반적인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했을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까지 이 델타 HT를 인젝트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임페리컬하게 실험을 통해서 이를 포인트를 잡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그 포인트를 잡은 방법은 우선 그 실제 이미지와 LPIPS 그 값을 비교를 해가면서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우선 이 플랫을 보면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요. 이 실선은 PT라고 써 있고 점선은 X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PT는 이 T 시점의 레이턴트를 가지고 예측한 X0, predict된 X0를 의미하고 XT는 노이즈가 그대로 있는 그 T 시점의 레이턴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PT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이미지가 XT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H를 언제까지 인젝트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이 LPIPS는 어떤 두 개의 이미지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 건데요. 이 실선 부분을 먼저 보면 요 초록색 셀러베이 데이터셋의 실선을 보면 완전한 노이즈 상태였을 때 이미지를 X0를 프레딕트하면 굉장히 아마도 이렇게 갔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높은 LPIPS, 그 실제 이미지와 굉장히 큰 차이를 보는데 근데 T 시점이 진행이 될수록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감소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좀 이 감소하는 기울기 값 자체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울기가 급격하게 감소할 때 델타 HT를 부여를 하고 이 기울기가 어느 정도 적게 감소할 때 그 델타 HT를 인젝트 하지 않고 일반적인 프로세스로 그 제너레이션을 하면 이미지의 퀄리티도 지키면서 어트리뷰트도 넣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그러면은 PT와 실제 X의 LPIPS가 0.33이 되는 지점으로 이 T 시점을 정하게 되면 그 어트리뷰트도 잘 들어가고 이미지 제너레이션도 잘 된다라고 실험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0.33이 되는 이 부분과 X가 1000일 때, 즉 노이즈일 때의 그 LPIPS 값의 차이, 이 부분을 에디팅 스트렝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실제 이미지와 어느 정도 가까워지느냐, 실제 이미지와 가까워질 때까지 이 델타 H, 델타 H를 인젝트를 하는데 그 인젝트를 했을 때 어떤 이미지의 퀄리티와 그 기존 랜덤 노이즈였을 때 퀄리티를 비교를 해서 이 부분만큼 에디팅된 그 델타 HT의 어트리뷰트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에디팅 스트렝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우선 여기까지 델타 H를 넣고 이 뒤쪽은 일반적인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그 이미지를 제너레이트 했을 때에도 뭐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DDIM 이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이 DDIM의 디터미니스틱한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에서 그 스토캐스티시티가 빠져있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약간 기존의 DDPM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디퓨전 샘플링 프로세스의 좀 제너레이팅 프로세스의 마지막 부분에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주입함으로써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시점부터 노이즈를 주입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똑같이 엠피리컬하게 실험을 통해서 그 시점을 정했는데요. 그게 이 위쪽에 있는 점선 그래프입니다. 이 점선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이 레이턴트 값과 이미지 사이의 LPIPS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미지 사이의 LPIPS 값을 구한 건데요. 여기서 보면 어떤 시점에서 LPIPS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레이턴트가 디노이징이 조금씩 되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디노이징이 갑자기 많이 되는 이런 시점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노이즈를 넣게 되면은 얘가 그
퀄리티가 퀄리티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좀 앞에서부터 노이즈를 인젝션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만약에 앞에서부터 노이즈를 인젝션했을 경우에는 리컨스트럭트 해야 되는 어떤 샘플의 쉐이프 자체가 달라져 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너무 랜덤 노이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퀄리티는 높이면서 쉐이프와 같은 그 어떤 시멘틱은 변하지 않는 최적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XT와 실제 X0 간의 LPIPS가 1.2가 되는 지점으로 이 T부스트라고 하는 그 노이즈를 인젝트 하기 시작하는 이 시점을 정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T-edit이라고 부르는 이 LPIPS가 0.33이 되는 지점까지 델타 HT를 인젝트를 하는데, 특정한 델타 HT, 특정한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인젝트를 해야 잘 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마일링 같은 경우에는 LPIPS가 0.33만 돼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 픽사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인젝션, 좀 더 어려운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T시점을 좀 더 뒤로 밀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 어느 정도의 T시점을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던스도 논문에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디퓨전 모델에 H 스페이스를 조작을 해서 그 이미지를 매니퓰레이트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제너레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냐? 기존의 T 시점부터 T 에디트 시점까지는 FT를 통해서 델타 HT를 그 레이턴트에 주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트리뷰트를 레이턴트에 계속 주입을 하면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 T 에딧부터 T 부스트까지는 기존 디퓨전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미지를 제너레이션을 하다가, T 부스트 시점부터 리얼 이미지가 생성될 때까지는 어, 실제 어떤 랜덤니스를 추가해서 이미지의 퀄리티를 높인다. 그렇게 해서 매니퓰레이티드 된 이미지를 생성한다 라고 하는 게 이 그 Diffusion Models Already Have a Symmetric Latent Space라고 하는 논문의 H 스페이스를 조작한 이미지 매니플레이션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실험은 한상윤 님이 또 추가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실험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험은 되게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였는데요. 가장 이제 발목할 만한 이제 실험 결과만 가져와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저자들은 이제 정말 많은 데이터셋에 이제 실험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호텔의 경우, 이런 많은 데이터셋에서도 이제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트레이닝 셋에서의 이제 익스페리먼트들인데요. 네, 이제 호텔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 얼굴, 그리고 건물들 풍경, 그리고 또는 강아지들에서도 굉장히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디퓨전 클립과의 이제 비교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해당 이제 도메인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신 도메인에서 굉장히 잘 작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얼굴 같은 경우도 이제 디퓨전 클립에 비해서 훨씬 더 어트리뷰트를 잘 반영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디퓨전 클립 같은 경우는 이제 네안데르탈이라는 언신 도메인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 그 배경의 원경이 굉장히 심하고 또 굉장히 이미지가 꽤 어색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저자들의 모델의 경우 배경의 왜곡도 거의 없는 데다가 이제 네, 이미지의 에디팅도 훨씬 더 좋은 퀄리티로 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유저 스터디 같은 경우도 이제 디퓨전 클립에 비해서 해당 이제 저자들의 모델이 훨씬 더 좋은 퀄리티를 보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 그, 중간에 죄송한데요. 네네네네. 질문이 채팅으로 있는데? 질문이 있었어요. 아, 채팅에 질문이 있었나요? 잠시만요. 네.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아, 스텝별로, 네. 스텝별로, 죄송합니다.
스텝별로 디스터미스트 안 하게 학습하다가 다시 네. 그 델타 H를 주입하는 동안에는 계속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학습하고 학습? 아, 네, 학습 과정에서는 이제 노이즈를 넣지 않고요. 이미지 제너레이션 할 때는 있지? 네. 이미지 제너레이션 중에서는요. 어, 그 에디팅을 그 데이터 H를 주입하는 동안에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 노이즈가 거의 다 제거되었을 때쯤에 이제 그때 이제 노이즈를 추가해서 스토카스틱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 질문이 해결이 되었나요? FT를 학습하는 도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이즈를 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스팅 과정에서만 노이즈를 주고 그 주입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스토카스틱하지 않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부스트를 주기 전까지는 그래도 그 기존의 이미지를 좀 따라가도록 하되, 이제 부스트 이후에 그 시멘틱한 부분만 좀 로컬하게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한 건가요?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계속 모든 과정을 그 디터미니스틱하게 하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파인 디테일 같은 경우가 그 원래 모델 자체 문제 때문에 모든 과정을 디터미니스틱 하면은 이제 파인 디테일들이 잘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만 하게 하는 이유는 그냥 파인 디테일을 그 좀 더 퀄리티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주경 씨는 질문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어, 아, 네. 이게 이 LPIS로 조건을 만족하게 한 이유는 그냥 엠피리컬하게 결정했습니다. 어, 이게 노이즈를 제거해 감에 따라서 이게 X0, 실제 이미지와 그리고 예측한 X0 사이에 이제 이미지 퀄리티를 비교하는 것이 LPIPS인데요. 어, 만약에 이 그림은 주입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LPIPS가 X0와 그리고 원래 그라운드 트레스 사이에 LPIS 사이를 이제 그래프를 표시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 이 곡률이 가장 큰 부분이, 어, 이 APIPS가 0.331 때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제 어트리뷰트를 주입하는 것이 그 연산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이제 그 델타 H를 주입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주입을 멈춘 뒤에 이제 어 네 그리고 이제 부팅 과정을 통해서 파인 디테일을 추가하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비슷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파인 디테일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인 디테일을 만들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그게 아니야?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라운드 트러스 이 그라운드 클래스 이미지를 이제 웃게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 가, 네, 처음에서 그 처음 부분에만 이제 웃는 어트리뷰트를 추가해주고 그 뒤로는 아예 추가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스팅 했을 때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부분은 그냥 맨 마지막 단계 이렇게 하면은 이미 스마일된 어트리뷰트 완성된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과정에서 좀 더 이제 이미지 그냥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노이즈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할 때 네네네네. 초반부에 그러니까 그 애트리뷰트를 많이 집어넣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트리뷰트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긴 다음에
아, 그 네네, 다음에 맞습니다. 후반부에는 노이즈를 좀 없애는 방식으로만 해서 퀄리티를 좋게 하는 그런 전략인 네네, 정확합니다. 것 같은데. 네, 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사진 안 넣었는데요. 이제 저자들이 퀄리티를 주입하는 기간에 따라서 얼마나 이미지가 디스토트 되는지도 이제 실험 결과를 내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많이 하면은 그 실제로 이 웃는 어트리뷰트가 더 커지면서 너무 기괴하게 이제 웃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미 전반적인 이미지 퀄리티 자체도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아, 네. 일단 익스페리먼트 부분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이게 DDIM만 했는데 다른 네. 방법에는 비슷한 거를 쓸 여지가 없는 건가?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속 X0를 논문에서는 이제 DDI뿐만 아니라 그냥 네,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유넷을 쓰는 모든 스트럭처에 이게 적용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논문으로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스테이블 디퓨전 안에 트랜스포머를 쓰는 모델들에서도 잘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서플먼트 있는 것도 좀 넣을 걸 그랬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트레이닝 셋에 적용된 바리오 스테이트 셋도 잘 적용이 되었고요. 네, 이제 디퓨전 클릭과 이제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잘 재고 연산량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스페이스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였는데요. 이 H스페이스의 경우 굉장히 흥미로운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데이터 H를 찾기 위해서 이 샘플마다 이제 원래 데이터 H를 해서 데이터 H를 찾았어야 했는데요. 이 찾아낸 데이터 H가 다른 샘플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됩니다. 즉, 이 데이터 H는 그 유닛에 대해서 유니버셜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모델의 경우 이제 엡실론 t를 구해서 적용하는데, 이 엡실론 t의 경우는 다른 샘플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데이터 H들은 이 찾은 데이터 H들을 선형적으로 변화시키면은 이 결과물도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원래 이미지를 더 스마일하게 바꾸고 싶다라는 거는 저희가 트리거링 했는데요. 이 스마일 하는 것에 이제 데이터 H를 조금 더 줄이면은 조금 더 덜 스마일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이걸 아예 음의 방향으로 이제 바꾸면은 이 스마일한 게 오히려 없어져서 무표정으로 바뀌는 거죠. 특히나 이 스마일의 반대 방향은 학습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네, 찾아낸 데이터 H들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에서 생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리얼 이미지를 더 젊게 하고 슬프게 하고 네안데르탈 이미지를 바꿨을 때 이것에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동시에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모델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굉장히 이 방법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HT에 랜덤한 노이즈를 주입하여도 특징을 잘 보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완성된 노이즈를 주입할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선생이 아예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건 사실은 그냥 히든 레이어의 특징이라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 레이어를 왜 이 레이어로 보냈는지도 이제 저자들이 선택하였는데요. 다른 레이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을 때, 다른 레이어들에서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이제 바출넥 부분에서인 레이어 8에만 적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이후로는 다른 레이어 경우에서는 이제 그 레지듀얼 커넥션이 들어있어서, 어, 네, 데이터 H를 그렇게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할 때는 잘 안 되는 것으로 저자들은 이제 추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익스페리먼트는 이것으로 이게 마지막이고요. 이제 서플멘트에 훨씬 더 많은 실험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네, 어,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델타 H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모델을 학습을 한다 그랬는데 네네네. 저거마다 텍스트마다 학습을 하는 거지. 네네, 그렇습니다. 텍스트마다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그대로 프리즈를 한 다음에 그것만 학습하는 거죠. 네, 사실 모델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고요. 이 데이터 예, H 예, 방향을 구해야 되는데, 데이터 H를 그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네. H는 일단, 네, 학습에 따라서 데이터 H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H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 H를 구하는 것이죠. 그 랜덤 디렉션 실험도 있어요? 델타 H? 네네네. 아까 어, 랜덤 디렉션을 직접적으로 하는 실험은 없지만, 이 경우에 이제 랜덤 디렉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 H에 이제 노이즈를 주입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왼쪽이 그냥 데이터 H, 그리고 네네네. 이게 이제 노이즈를 주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크기가 커질 때, 이제 랜덤한 방향으로 이제 이미지가 에디팅 하게 되는데요. 네. 데이터 H 노이즈가 크게 주입했을 때도 이제 이미지 생성이 이제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랜덤한 피처를 가지게 이제 이미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회의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치고